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비염은 떨쳐내고 싶은 지긋지긋한 질환인데, 비염을 말할 때 알레르기성 비염을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만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많다고. 또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편이란다. 건강 A to G, 오늘은 훌쩍 애쉬!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훌훌 털어내보자. 네, 비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만큼이나 비알레르기성 환자도 숫자가 많다고 하는군요. 네, 비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요,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김태훈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염 때문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환자분들이 비염 환자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비염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비염을 알아보기 전에 코의 기능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코의 기능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라디에이터 기능과 비슷한 온도 조절 및 습도 조절,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경우 방어작용 및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염의 정의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후각장애 중 2가지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되며, 비염의 분류는 면역학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비염인 알레르기 비염과 면역학적인 반응과 관계없고 간염이 없이 발생하는 비염인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성과 40세 이상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비염 환자 중 50%에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80%에서는 비염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 비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게다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진 분들의 80% 이상도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분류는 호상구 증후군과 관련된 비알레르기 비염과 노인성 비염, 호르몬성 비염, 약물 유발 비염, 위축성 비염, 자극성 비염, 지극성 비염, 원인 불명의 비염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호상구 증후군과 관련된 비알레르기 비염은 비알레르기 비염의 한 13에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양성 콧물, 가려움, 재채기, 코막힘과 같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 아스피린 감인증과 비강내 용종, 천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비염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양측 수양성 콧물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진찰소견상에서는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신경조절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르몬성 비염은 임신, 생리기간, 사춘기 등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비염이며, 특히 임신 2개월에 나타나서 출산까지 지속되며, 임신성 비염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22%에서 발생하고 단 흡연 시에는 6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가 하면요, 이 약물로 인해서도 비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제 가까운 지인도 그렇고 많은 비염 환자가 이 코막힘 해소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장기간 사용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가요? 예, 약물 유발 비염의 경우에는 이게 약물 복용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정신과약, 고혈압약, 피임약 등 다양한 약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아스피린 혹은 진통제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되며, 요새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코막힘 효과 있는 코막힘 해소 스프레이로 인해서도 충분히 비염이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막힘 해소 스프레이로 인한 비염의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과 젊은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되며, 아무래도 장기간 사용 시 코막힘을 더욱더 악화시켜 과도한 사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는 금지를 해야겠으며, 최단기간 사용하고 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위축성 비염은 과도한 코 수술, 외상,
방사선 치료, 만성 육아정성 질환 혹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은 코 막힘, 비강 건조감, 다량의 가피, 악취가 나는 콧물, 두통 또는 비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그림과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안에 다량의 가피를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비강이 충분히 많이 넓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극성 비염은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특히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자극성 비염이며 온도, 기압 변화, 음식 섭취, 자극물 흡입, 찬 공기와 날씨 변화가 잘 알려진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무래도 증상은 수양성 콧물이 되겠습니다. 음식 유발성 비염의 경우에는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게 되며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직업성 비염은 정확한 진단적 검사는 없습니다. 아직은 문진이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장의 공기 내 물질로 인한 비강 점막의 직접적인 자극, 자극물로서는 담배 연기라든지 포름알데히드산, 그다음에 무수물이나 백금염, 가용성의 화학가스, 목재에서 나오는 분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비염은 직업성 천식, 결막염, 피부염과 동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의 비염은 저희가 흔히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증상은 코 막힘, 콧물이 주 증상이고 재채기 소양증은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서는 드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비염을 제외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며 제 기준으로서는 이게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 흡연, 비강 내 용종, 임신, 약물 복용일 경우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진찰소견은 이 부위가 하비갑계 부위인데 이 부위 발적과 비대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던 비염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과장님,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비알레르기성 비염인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비알레르기 검사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검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알레르기 반응 검사와 비강의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음량 비강 통기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으며 엑스레이나 혹은 컴퓨터 단층 촬영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이런 자세한 병력과 진찰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까지 한번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비염의 원인을 단순히 회피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비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을 먼저 보시게 되면 크게 회피요법,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항히스타민 약제, 항콜린성 약제, 비강 세척, 수술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 회피요법의 경우에는 환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며 유발 요소를 회피하고 특히 밖에 나가실 경우에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유발약제 중단 및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발약제 중단 및 변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염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실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최소 6주 정도의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치료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아무래도 이게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의 부작용은 비강 건조, 딱지, 코피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혹시라도 전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크게 체내에 흡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회피요법과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만두란 조용 안 할래 좀?
야, 옆집이 다 깬다. 좀 조용해라 좀. 아씨 좀 조용히 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술 한잔 쏴주실래요? 예예예예 날 봐요. 우리 사랑. 조용 좀 해라. 조용 좀. 확 그냥. 네 이번 달에 도대체 술 몇 번 마시노? 몇 번 마시는데 한 10번밖에 더 마신다. 요즘 모르네. 사회생활 안 하니까 모르는 몰라. 요즘은 소년의 시즌, 숙녀의 시즌이라고. 이거는 말이지 업무의 연장. 나는 그냥 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팀장님. 야, 실력만 있어봐라. 네가 익할 필요 있나 이게 진짜. 그렇지. 요것도 실력이다 알겠나? 이거 샤바샤바를 잘하지. 아, 내년이 편한 거야. 아 좀 조용히 해요. 이웃집에서 쫓아오겠네. 오라 해. 같이 오차. 오차는 무슨 오차? 빨리 앉을래 니. 안 될 거야. 이렇게 쉬는데 어딜 내가. 뭐야? 나 기가 찬다 기가. 뭐야? 아 속쓰려. 아 뜨거. 아 빨리 좀. 아 속쓰려라. 왜 이렇게 속쓰리나? 아이고 그래 술을 퍼먹으니까 속이 안 쓰릴 리가 있나? 힘 좀 줘봐라. 아이고 아이고 코나 좀 닦고 뭐라. 아 좋다. 아 자꾸 콧물 떨어지는 것 같다. 콧물을 마시는 건지 국물을 마시는 건지 정말. 아 진짜 내가 맵고 드그드그한 거 먹으면 자꾸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 거 그거 어떡하겠노가. 야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술만 마시면 그 코맹맹이 소리 나고 여 봐봐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코가 막히고 콧물 나는 게 네 어쩌면 알레르기성 비염일 수도 있다. 와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이거 봐봐. 맞네. 야 나 처음에 술자리에서 술만 마셨다 하면 뭐 코맹맹이 소리에 막 이렇게 하길래 뭐 술자리에서 왜 저카노 왜 교태를 부리노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비염일 수도 있겠네. 맞네. 알지 언니 내가 술을 먹으면 애교가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레르기 비염 이거랑 상관이 없어. 아이고 그러면 맵고 뜨거운 거 마셨을 때 콧물 나는 거 이건 어떡할 건데요? 원래 그런가. 진짜 아가씨는 휴지 회사에서 상 줘야 된다. 상 줘야 돼. 화장실 깔 때도 많이 쓰지. 맨날 콧물 닦는다고 많이 쓰지. 야 완전 아까워. 아깝죠 당연히. 휴지가 얼만데. 알았어 앞으로 휴지 내가 살게. 앞으로 휴지 담당. 야 선미야 왜? 니 그러지 말고 코 세척 좀 해봐라. 이상민 못 봤나? 이상민 코 세척 하더라 아이가. 그거 해봐라 한번. 나 그거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내가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해. 야 아니 해야 된다니까. 여봐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세척을 해야 돼요. 코 세척을 하면은 건조했던 코 점막이 촉촉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 불편함도 줄어든다. 야 빨리 해라. 에헤 인터넷이 사람을 베린다. 진짜 야 여기 있다니까. 아 됐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안 그래도 교양 있는 이미지에서 막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보고 막 내부한테 막 실망할까 봐 걱정되는구만. 혜인 씨가 본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실망하겠노. 야 네 집에서 코 세척하는데 그 혜인인가 뭔가 그게 위에 몰락하노. 참 말도 안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우리 혜인 씨와 함께 한 집에서 아름답게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의 이세를. 이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근데 아가씨 지금 회사 안 늦어요? 지금 시간이 훨씬 몇 시인데 지금? 9시요. 9시. 네. 간다. 언니 이거 좀 갖고. 잠깐.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염에는 코 세척이 필요하다. 자, 예은 씨, 철원 씨,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번 문제 정답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TV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가 이 코 세척하는 모습이 방영이 되면서 한때 코 세척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비염 환자들에게 코 세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구나. 그래서 저도 한때 코 세척을 꽤 했었는데요. 이걸 하니까 정말 코 속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은 씨는 O를 선택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 문제 속에는 정답이 숨어 있어요. 잘 보면
모든 비염에는 코 세척이 필요하다. 모든, 영어로 all. 과연 진짜 코 세척이 다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코 세척을 하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너무 모든 비염에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축농증이나 이 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이라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답은 X입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일단은 정답은 예은 씨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은 분명히 비염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자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가 건조해지거나 코피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게 꼭 코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강세척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채기 및 코막힘을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제가 진료하다 보면 세수를 하면서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돗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비강 내 점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은 비염에 큰 도움이 되지만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코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염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야, 네 병원에서 뭐라 하더노? 그 알레르기성 비염 맞다 카지? 그래, 맞다 카더라. 야, 봐라, 오빠가 뭐라 하더노? 오빠가 TBC 클리닉 건강 365를 즐겨보다 보니까 반의사 됐다 안 하더나? 야, 이 내년에 수능이나 다시 칠까? 아이 무슨 소리야 진짜. 내년에 꼭 취업해라. 취업 알았지? 내년 취업이다. 취업이다. 내 또 그 소리 왜 안 나오나 했다. 알았다. 내년에 취업할게. 좀 바가지 좀 그만 끌고. 아 바가지 안 들게 생겼다 진짜.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나 지금 심란하거든. 좀 조용 좀 해줄래 지금? 왜? 비염약 먹으면 되지. 뭐가 심란하노? 뭐 네가 안 걸린 것도 아닌데 뭐. 그 비염 중에서도 그 뭐라 하더라?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 하던가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혈관 운동성 비염?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비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이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비염이 생긴 거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맵고 막 뜨겁고 이런 거 보면 콧물이 막 났잖아. 이게 나는 병의 일종인지 몰랐다니까. 이것도 질환 중에 질환이더라니까. 야, 그럼 치료하면 되지 뭐. 네 시집가기 전에 치료해라. 그 뭐 정혜인인가 뭔가 가랑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한 집에 사는데 가랑 막 매운 거 먹고 이럴 때 콧물 찔찔 흘리고 그러면 어지간히 보기 좋겠다. 아 들어보라. 바로 수박 맞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나는 약 안 먹을 거다. 에? 왜요? 아 약은 뭐든지 다 내성이 생기잖아. 그 뭐냐 두통약도 그렇고 계속 먹으면 내성 생기잖아. 이것도 똑같이 쉽다니까. 또 알레르기 그런 약은 얼마나 또 독하겠노. 그 내성 생겨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참을 거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가씨. 아가씨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두통약이든 비염약이든 내성 안 생기거든요. 그래. 비염 치료약을 먹었는데도 안 듣는 거는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혜이지한테 콧물 흘리는 거 보일 수 없지. 그렇다고 이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놔둘 수 없지. 병원 가서 선생님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난 곧 혜인 씨랑 결혼할 거니까 같이 살 거니까 내가 병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테니까 오늘 나 기다리지 말고 문을 꼭 무조건 꼭 잠그고 자길 바래요 언니. 네. 야, 네 병원 가는데 왜 문 잠그고 자는데? 하려고 하지 마라. 병원 갔다가 나 데이트 안 하나? 해야지. 데이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치. 집은 잊어야 하고 둘이 사랑은 응? 내년에 봐요 아가씨. 내년에 봐요. 뭘 내년에 봐. 네 빨리 병원 갔다 바로 집으로 온나. 혜인이 집으로 안녕. 네 엄마한테 전화한다 내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비염 치료약을 먹으면은 내성이 생긴다입니다. 김천원 씨, 장예은 씨. 글쎄요, 과연 네. 내성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네, 이번에도 저는 정답 5 선택하겠습니다. 이럴 때 제 친오빠가 저에게 도움을 좀 주네요. 저희 친오빠가 좀 두통을 자주 앓는 편인데 이 머리가 아파도요, 내성이 생길까 봐 꼭 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약을 하나만 먹어도 금방 나아졌는데 뭐 좀 지나고 나니까 약을 먹어도 금방 나아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비염 치료약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답은 X입니다. 앞에서 제가 근데 이리저리 주저리 해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비염 치료는 단기간이 아니에요.
장기간을 보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성이 생긴다면 안 되겠죠. 혹시나 약을 썼는데도 뭔가 증상이 악화됐다. 이거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런 거지 비염약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X 아닌가요, 과장님? 예. 이번에 정답은 1,000원 드디어. 맞추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염은 장기간을 보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옛날에 나온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 시 같은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많은 양을 복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하나 약을 복용 시 내성이라기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제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콧물에 효과적이며 졸림 및 운동장애 및 인지장애 등이 올 수가 있으며 제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알레르기 비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항히스타민 비강 스프레이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코막힘, 콧물, 비강 부종 등에 효과적입니다. 항콜린성 약제의 경우에는 콧물에 효과적이며 경구용을 복용할 경우에는 흐릿한 시야와 눈과 입 마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강용의 경우에는 이게 코피와 코 근자음을 유발할 수 있으나 크게 그 외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산부에게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수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수술하면 좀 거부감이 들고 또 무서운데요. 혹시 이 수술 후에 재발할 확률은 없나요? 다들 수술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재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술하는 목적은 흔하게 말해서 약 먹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재발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하나의 생리적 현상으로서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적 요법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은 단지 약물 치료 실패 시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겠으며, 아무래도 비강 내 용종, 합의갑계 비대, 비중격 망곡 등이 동반될 때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요법은 콧물에 효과적인 익돌강 신경 절제술과 콧막힘에 효과가 좋은 합의갑계 수술이 있겠습니다.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이런 합의갑계 수술인데, 합의갑계 절제술과 합의갑계 교정술로 크게 나눠주게 되며, 합의갑계 절제술의 경우에는 이 부위 합의갑계 부위를 빨간 줄로 쳐놓은 것처럼 잘라서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세절삭기를 이용한 합의갑계 교정술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이 부위에 칼날이 있습니다. 이 칼날을 이용해서 합의갑계 내의 점막 아랫부위로 도구를 넣은 후 합의갑계 내에 있는 살을 제거함으로써 합의갑계 크기를 좀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의갑계 교정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합의갑계 점막 하내로 도구를 집어넣은 후 고주파를 이용하여 안에 있는 합의갑계의 부피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재발을 안 할 코막힘이 돼 효과가 좋은 치료는 합의갑계 절제술인데,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축성 비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합의갑계 절제술보다는 합의갑계 교정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비염 치료의 수술적인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 비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랄까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께 전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먼저 임산부 같은 경우에 이게 비염으로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아이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후 2에서 4주 이내 대부분 증상이 호전이 되게 되며, 대부분 가장 안전한 비강 세척을 많이 권유드리는 편이고,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비충혈 제거제, 국소 비강 스테로이드 및 항콜린성 스프레이를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임신 초기에는 이런 약물을 사용 시 태아에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 후 다음과 같은 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제어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비염 환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과 진찰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회피요법이 초기 치료 시 가장 중요하고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와 항히스타민 비강 스프레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콧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콜린성 비강내 스프레이가 효과적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막힘 해소 스프레이는 남용은 반드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전체 비염의 50% 이상이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코가 좀 많이 막히고 콧물이 많아져서 계속 코를 훌쩍이면서 많이 풀고 참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꼭 가셔서요. 네.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이비인후과 김태용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